자, 우리 두 번째로 해야 될 내용은 지수했으니까 이제 로그 한번 해봅시다. 수능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말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로그를 들어가니까 이 로그가 나온 이유 자체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어떤 숫자를 여러 번 곱했어. 그 결과값이 나오려면 몇 번 곱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때 이 결과값이 만약에 5이고 싶은 거야. 그럼 2를 몇 번 곱하면 5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온 숫자 자체가 로그죠. 그래서 2를 몇 번 곱하면 된다? 로그 2의 5 이만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 로그라는 숫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2라고 하는 이 숫자를 이만큼 곱하면 5가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인 거야. 이 로그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로그라는 게 나왔다. 근데 뭐 수능 입장에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만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는 바로 로그의 정의예요. 제가 파이널 마지막 수업 때까지 이 얘기를 할 건데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로그 A의 P 이런 로그가 있었을 때 이 밑과 진수에는 아무 숫자나 들어갈 수가 없죠. 잘 아시다시피 A라고 하는 밑은 어떤 숫자만 1이 아닌 양수만 집어넣어야만 하고 진수 B는 무조건 양수만 집어넣어야 된다. 이미 알고 있는 이 얘기 우리 아까 앞에서 지수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념을 알고는 있는데 문제 풀이할 때 계속해서 병행을 시켜줘야 되거든. 즉 무슨 얘기냐면 로그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밑과 진수의 범위를 써놓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야. 무조건이에요. 나중에 결과값 구한 다음에 그 결과값 중 정의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야지. 이러면 늦습니다. 못 찾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로그 방정식, 부등식 또는 로그 그래프, 함수, 결과값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로그 문제는 무조건 로그의 밑과 진수의 범위 적어놓고 시작을 한다. 반드시예요. 이것 때문에 분명히 실수해서 나한테 욕을 얻어먹게 될 거야. 절대로 욕 먹지 않게 무조건 밑진수 범위부터 써놓고 시작한다. 그래서 5페이지의 9번에 별것도 아닌데 별을 2개나 쳐준 거예요. 제가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 무조건 조건 써놓고 시작한다. 두 번째 로그의 연산. 그럼 이러한 로그들도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총 3가지.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로그가 나온 이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수 A를 X번 곱하면 B가 나옵니다. 이러한 지수는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다? 로그의 모양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X는 로그 A의 B 이런 모양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로그의 연산. 지수와 로그의 모양은 서로 모양 교체가 가능하다. 두 번째, 로그의 연산 2. 지수 법칙과 마찬가지로 로그도 그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죠.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쭉 쓰면서 정리만 할게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미시 같은 로그의 합은 로그 A의 Mn 진수끼리 곱하면 된다.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 미시 같은 로그에 대하여 뺄 때에는 진수끼리 나누면 된다. 세 번째, 로그 미시 A의 P제곱 진수가 B의 Q제곱 이렇게 밑과 진수가 다음과 같은 지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지수들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너는 P분의 Q에 로그 A의 B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 계속 계산. 로그 A의 1 즉 밑에 상관없이 진수가 1이면 항상 몇이 되고 로그 A의 A 밑과 진수가 같으면 항상 몇이다?
1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로그의 연산이죠. 요 성질에 의해서 로그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로그의 연산. 이런 로그의 연산 방법에 의해서 로그가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때 마지막 로그의 연산은 바로 및 변환 공식이죠. 기본적으로 로그를 계산할 때 보시다시피 밑이 같을 때만 로그를 계산할 수가 있고, 밑이 다른 로그들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밑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밑 변환 공식이지. 그래서 로그 AAP 현재 다음과 같이 밑이 A인 로그가 있었을 때 나는 저 밑 A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게 밑 변환 공식. 그래서 편의상 밑을 C로 만들고 싶다면 너는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밑을 A가 싫어. 그래서 C 아니면 B로 바꾼다고 하면 너는 로그 B의 A 분의 로그 B의 B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몇이니까 그래서 너는 로그 B의 A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즉 마치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꿔준다면 얘는 마치 뭐한 모양? 역수치한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로그 2의 3 나 밑 2가 싫어. 나 밑 7로 바꿀래. 그러면 로그 7의 2 분의 로그 7의 3 이렇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밑 5로 바꿀래. 로그 5의 2 분의 로그 5의 3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이때 나는 밑을 3으로 바꿀래. 그러면 로그 3의 2 분의 1이 돼버린다고. 지금처럼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꾼 모양이면 마치 역수치한 모양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밑 변환 공식의 활용에 의해서 이런 연산도 가능하죠. A를 로그 B의 C 제곱 즉 A를 이만큼 곱할 거야. 그러면 밑인 A와 진수인 C의 위치를 바꿔 써도 그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너는 C를 로그 B의 A번 곱하셔도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로그 연산대로 그냥 쭉 하는 거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지금 이 얘기가 4페이지, 5페이지 로그의 연산까지의 성질 그 다음에 6페이지 11번 로그의 밑변환 공식까지 설명이에요. 12번까지 설명은 다 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설명을 대충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냥 계산 문제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필기 하나만 해주세요. 그 13번, 14번, 15번은 우리가 다음 시간 목요일 날 우리 다 같이 수업할 때 그때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한 15분, 20분 정도만. 로그 설명할 건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거듭 제곱근 이 거듭 제곱근도 기본적으로 그 수의 범위가 뭐였어? 무리수였지. 기본적으로 무리수의 수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그 거듭 제곱근을 유리수나 정수 또는 자연수가 되게 만드는 조건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로그도 기본적으로 그 수의 범위는 무리수야. 그럼 이 로그가 무리수도 되어야 하겠지만 유리수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정수 또는 자연수가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거듭 제곱근 문제보다 로그 문제에서 얘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그도 무리수, 유리수, 정수 또는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그냥 필기하고 암기 딱 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로그를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 바로 뭐냐? 밑과 진수를 뭐 하는 거야? 역시나 소인수 분해하는 거야. 밑과 진수를 소인수 분해시켜 놓고 나서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로그 값이 무리수가 되려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밑이 다르면 그대로 그냥 무리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보여드릴까? 로그 4에 9가 있어. 로그죠? 기본적으로 무리수입니다. 얘 무리수예요? 유리수예요? 정수예요? 판단하는 방법은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를 하자고. 그러면 밑이 얘는 3이고 얘는 밑이 2죠. 밑이 다르다고.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무리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밑과 진수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밑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무리수야. 그 말은 어떤 로그가 유리수나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밑과 진수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밑이 같으면 돼. 그럼 밑이 같으면 기본적으로 유리수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로그 4의 16. 얘는 2의 4제곱. 얘는 2의 제곱. 밑이 같죠? 그러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뭐예요? 유리수예요. 그런데 실제로 너를 계산해 보면 2분의 4의 로그 2의 2니까 2라는 유리수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얘는 뭐야? 정수. 특별히 뭐야? 자연수죠? 그래서 지금처럼 밑이 같은 상태면 기본적으로 유리수인데 나머지 지수들을 비교했을 때 그 지수 비교의 결과값에 의해서 유리수가 되기도 하고 정수나 자연수가 되기도 하는 거야. 얘는 더 상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처럼 밑을 같게 만든 뒤 지수끼리 비교하여 그 숫자가 유리수가 되게 만들 거냐 정수나 자연수가 되게 만들 거냐 이렇게 구별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핵심은 소인수 분해했을 때 밑을 같게 되느냐 다르게 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 정도 알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로그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13, 14, 15번 관련된 얘기 있잖아.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우리 필기 공간. 제가 이 세 개의 공간을 비워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재작년까지는 수능에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수능에는 아예 안 나왔어. 아예.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근데 왜 다음 시간에 20분 정도 시간 투자를 하면서 이 설명을 하냐면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뭐 평가원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고. 애들이 됐든 선생들이 됐든 이렇게. 그래서 교육청 문제들을 되게 하대하지. 특히 나 같은 사람 교육청 문제들 되게 하대해요. 교육청 막 문제 보고 막 쓰레기 이건 쓰레기야 막 이렇게 얘기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문제의 퀄리티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동안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경향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평가원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고. 그런데 작년부터 특히 올해 아직 해가 바뀌기 전이니까 올해 3번의 평가원 시험이 있었잖아. 6월 9월 수능. 문제 경향이 다 달랐고 예전처럼 평가원스럽다 같은 문제가 없었어. 다 그냥 신박해. 그냥 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이 에센셜 수학 1, 2 교재가 전부 다 기출로 이루어져 있거든. 다 기출로만 이루어져. 매우 높은 확률로 90% 이상으로 평가 문제들만 넣어놨어 내가. 일단 이거를 다 정확하게 공부한 뒤에 학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래서 많은 사설 모의고사들을 보면서 새로운 신경향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 예전에는 기출 여러 번 돌리는 게 더 중요했거든. 요즘에 그렇게 하면 망해. 진짜.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 이거를 좀 완벽하게 처리 끝내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일단 로그 설명은 지수 설명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이 정도 얘기. 마지막 거 특히 이 로그 설명이 별거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 문제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 문제 포함해서 한번 같이 로그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지수할 때는 문제풀이 시간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어쨌든 제가 수업편 전 문항들은 제가 다 풀이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뭐 사실 숙제하느라고 매우 바쁘겠지만 다음 시간에 2단원 수업할 거 아니야? 지수함수와 로감수. 미리 이 수업편 문제를 좀 보고 오면 더 좋을 텐데 시간이 없겠죠. 시간 없을 거예요. 문제를 미리 보고 오면 훨씬 좋습니다. 자, 5번부터 볼게요. 자, 일단 문제부터 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x 플러스 n 이퀄 0 이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 이때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작대. 그 알파 베타에 대하여 로그 알파의 베타가 존재할 때 정수 n을 더하시오. 이게 문제야. 문제 되게 난해하죠. 어쩌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제이야, 이런 힌트를 줬어. 그러면 제이 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니? 얘기해. 그거 맞아. 두근의 합이라. 그걸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쵸?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되어 있거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그 알파 베타를 가지고 얘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매우 높은 확률로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나오면 매우 높은 확률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요.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풀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문제를 풉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문제를 풀잖아? 문제가 안 풀려요. 100%가 아닌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분계수 관계로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나머지 1%예요. 뭐죠? 실제 근을 실제로 근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얘가 걔예요. 아주 특수하죠. 그래서 무조건 근계수 관계만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n 플러스 3이고 알파 베타가 3분의 n인 건 맞아. 뭐 어쩌라고. 그 알파 베타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 로그가 존재하게 만들고 싶은데 뭐 어쩌라고. 그쵸? 그래서 더 이상 근계수 관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쟤는 근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아까는 안 보였지만 제가 뭐가 된다는 걸?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얘가 3, 1에 몇이야? n 1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아니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저놈이 3x-n에 x-1 이퀄 0으로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x가 1과 3분의 n인 거야. 그게 나오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숫자 중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인 거예요. 그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로그가 존재하고 싶대. 뭐야? 로그의 정의. 즉 밑과 진수의 범위수란 얘기예요. 알파는 몇이 아니고 무슨 수? 베타는 무슨 수? 양수여야 된다. 요거 쓰라는 뜻인 겁니다. 로그가 존재한다. 로그의 정의 밑과 진수의 범위수란 얘기. 그러면 요 두 개의 숫자 중에서 아까까지는 무엇이 알파이고 무엇이 베타인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왜? 얘가 절대로 알파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얘가 무조건 베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조건 알파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알파고 네가 베타면 저 로그 값이 존재하겠죠. 범위만 쓸까요? 첫 번째. 네가 알파니까 3분의 n이라는 알파는 1이 아니어야 되고 3분의 n이라는 알파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n은
3이 아니어야 되고 n은 양수여야 돼. 그런데 두 번째, 문제에서 알파가 베타 이하라고 했잖아. 알파인 3분의 n이 베타인 1 이하라고. 그러니까 n이 3 이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n은 3이 아니고 n은 0보다 크고 n은 3 이하가 되려면 주황색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n의 범위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수 n이 1과 2 두 개. 그래서 정답은 3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정의만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 결과값 K를 구하시오. 가 세제곱근 A는 A, B의 4제곱근이다. 나 로그 A의 BC 더하기 로그 B의 AC는 4이다. 이때 A가 C분의 B의 K제곱일 때 K 구하죠. 한 줄 한 줄 풀어봅시다. 일단 요거 얘는 앞에 지수 문제 풀면서도 있었잖아. 식으로 써볼까요? 세제곱근 A 즉 A의 3분의 1 제곱은 A 곱하기 B의 4제곱근 4제곱근 AB다. 맞아요? 그럼 너는 A의 4분의 1제곱 B의 4분의 1제곱과 같은 거죠. 네가 너희다.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 12제곱 해주면 A의 4제곱은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그래서 양변 A 세제곱으로 나누면 A가 B 세제곱이다. 이런 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너를 처리하기 위해 A 대신에 B 세제곱을 넣기를 할 건데 정리를 좀 해놓고 넣읍시다. 로그의 연산 성질에 의하여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A의 C 더하기 로그 B의 A 더하기 로그 B의 C가 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가 조건을 통해 A가 B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았으니 요 자리에다가 A 대신에 B 세제곱을 대체해서 넣으면 이제 넣어서 바로 계산할게. B 세제곱 들어갔어요. 몇이죠? 3분의 1. B 세제곱 들어갔어요. 몇이죠? 3분의 1에 로그 B의 C. B의 세제곱 들어갔어요. 3. 로그 B의 C가 4다. 이렇게 나오겠죠? 동량 계산하면 3분의 4의 로그 B의 C는 넘어가면 3분의 2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로그 B의 C가 몇이다? 2분의 1이다. 로그 지수로 모양 좀 바꿀까요? 그러면 B의 2분의 1제곱은 C다. 이렇게까지 나왔겠죠. 그래서 요 가나 두 식에 의해서 A도 B에 대한 식으로 C도 B에 대한 식으로 모양을 바꿨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A는 C분의 B의 K제곱에서 A 대신에 B의 세제곱을 C 대신에 B의 2분의 1제곱을 넣어서 계산하면 B의 2분의 1 그거의 K제곱이니까 K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K가 몇입니다? 6입니다. 이 정도로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 문제였죠. 여러분도 그냥 연습하셔야 되고, 이 뭐 계속 아직 뒤에 문제 많이 남아있지만 로그 문제가 특히 연습을 좀 필요로 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한 번만 연습하시면 1년 내내 연습 안 해도 돼요.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 이런 거 계산 연습은 이미 다 끝내놓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자, 11페이지 7번 문제는 F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가 N의 약수의 개수래. 즉 정의역 자리에 들어간 숫자의 약수의 개수 구하시오. 이때 36의 약수가
A1부터 A9까지 9개 있고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마이너스 1에 FAK 곱하기 로그 AK 이거 계산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뭐 구하라는 거 하나씩 구해야 되죠. 방법이 없죠. 나는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고 너는 일단 시그마 뭐 뒤에서도 할 것이고 이미 알고도 있지만 K 자리에 1부터 9까지 넣어서 덧셈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에 FA1 곱하기 로그 A1 더하기 마이너스 1에 FA2 곱하기 로그 A2 마이너스 1에 FA3 곱하기 로그 A3 이거 해서 9까지 덧셈하시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냥 넣어서 덧셈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결국 저 연두색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얘기한 A1부터 A9까지 먼저 다 구하셔야 되겠네.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맞아? 구해봅시다. 조금만 힘내요. 화이팅. 조금만 힘내요. 자, A1, A2, A3, A4, A5, A6, A7, A8, A9까지 차근차근. A1부터 A9까지가 뭐죠? 30유의 약수죠. 계산 1, 2, 3, 4, 6, 9, 12, 18, 36. 아, 얘네들은 다 처리가 됐어. 그럼 로그 자리에 얘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이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계산해야 돼. 즉 너희에 의해 FA1, 너희에 의해 FA2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야 된다고. F는 뭘 의미했어? 약수의 개수를 의미했죠. 그래서 주어진 FA1은 A1 자리에 1 들어가면 1의 약수의 개수인 거잖아. 그냥 약수의 개수 일일이 다 구하셔야 돼요. 자, 구할게요. FA1은 1의 약수의 개수, 2의 약수의 개수, 3의 약수의 개수, 4의 약수의 개수 이런 식으로 다 구해야 된다고. 됐니? 마저 구합시다. 6은 약수 몇 개죠? 1, 2, 3, 6이니까 9는 약수 몇 개죠? 1, 3, 9니까 12는 약수가 몇 개죠? 19는 18은 약수가 몇 개죠? 36은 9개 있다고 알려줬죠? 이렇게까지 다 일일이 그냥 차근차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9개의 숫자와 왼쪽에 9개의 숫자 전부 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쓰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 요 FA1 F 값들은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지. 마이너스 1을 거듭 제곱한 것에 들어간다고. 그 말은 이 숫자에 의해 뭐가 결정되는 거야? 그냥 부호 결정이 되는 거야. 부호 결정이. 그럼 지금처럼 얘가 들어가면 그냥 음수가 되는 거고 얘가 들어가면 그냥 플러스 양수로 그냥 처리하고 끝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지 마시고 너희들의 위치가 그냥 부호 결정하는 위치에 있구나. 부호 결정만 정확하게 하면서 왼쪽 숫자들만 로그의 진수 자리에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너는 따라서 하나씩 따라 가볼게요. 마이너스 로그 1 플러스 로그 2 플러스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4 플러스 로그 6 마이너스 로그 9 이런 식으로 플러스 로그 12 플러스 로그 18 마이너스 로그 30. 요거 빨간색 9개만 더 세워주면 돼요. 마무리. 얘 0이죠? 자, 따라오세요.
됐어? 여기까지 하면 몇이야? 로그 36? 네. 로그 36? 네. 소거되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남는 거 4개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너는 마이너스 로그 36이지? 네. 로그 10이 더할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이 되겠네. 여기에다가 뭐 계산 안 했어? 로그 18 계산 안 했죠? 그래서 정답은 로그 6. 이렇게 써도 되고 로그 6을 당연히 로그 2 더하기 로그 9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편하신 대로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써요. 객관식 문제들을 제가 수업편은 전부 다 단답형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이번에는 fn이 로그 3의 n이거나 로그 2의 n이거나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이때 20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하여 fmn 얘가 fm 더하기 fn 이것을 만족하는 m, n 순수상 개수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문제 파악은 되고요. 그러니까 이 m과 n 자리에는 1부터 20까지의 숫자가 들어갈 거고 1부터 20까지의 숫자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 연산을 만족하는 애들의 순서상 몇 개입니까? 이런 질문이야. 그럼 fm이나 fn이나 fmn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정의어 요 놈들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밑에 식에다가 집어넣을 건지 위에 식에다 집어넣을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m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구별하는 거예요. 첫 번째 m도 짝수고 n도 짝수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mn이 짝수겠죠? 계산. 그럼 fmn은 로그 2의 mn이 될 것이고 fm과 fn도 로그 2의 m 로그 2의 n이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됩니까? 되죠? 가능해. 아, 그러니까 m과 n이 모두 짝수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m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0개, n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0개죠. 서로 다른 mn이라는 소리 안 했잖아. 동일한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서로 교차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총 몇 개 있다? 100개 있다. 이렇게 정답을 얻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m이 홀수고 n이 홀수면 mn도 홀수가 되겠죠. 그럼 fmn은 로그 3의 mn이 될 것이고 fm과 fn도 로그 3의 m 로그 3의 n이 되겠지.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됩니까? 얘도 되죠. 그러니까 너도 가능한 거. 역시나 홀수도 10개 있으니까 여기서 또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n이 짝수고 n이 홀수였다고 합시다. 그럼 mn은 짝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fmn은 로그 2의 mn이 될 것이고 fm은 로그 2의 m, fn은 로그 3의 n이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돼요? 얘 안 되죠? 그래서 너 탈락된 거야. 그럼 네 번째 m이 홀수고 n이 짝수인 경우에도 탈락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개? 200개. 이러면 보기 좋게 틀리는 거예요. 아, 20.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한 건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 케이스 m이 짝수고 n이 홀수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두 식이 다르지만 하필 n이라는 홀수가 몇이었다면 1이었다면 여기에 1이 들어가겠지. 그럼 좌변은 로그 2의 m이 되는 거고 우변의 두 번째 항은 로그 값에 의해서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항에 의해 로그 2의 m과 동일한 결과값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mn이 짝수 하나 홀수 하나였다면 요 식을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하필이면 n이 홀수 중에서도 1일 때만 유일하게 요 힌트를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맞니? 이게 0이니까. 그래서 로그 2m, 로그 2m 똑같아집니다. 그러므로 만족하는 m,n 순서쌍은 2,1, 4,1, 6,1 이런 애들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나오겠어? 10개 나오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도 이번에는 누가? m이 홀수인 경우 여기에서도 10개 나오겠지. 1,2, 1,4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의심하셔야 돼요. 근데 아래 거안 나오지 않아요? 시사. 뭐라고? 시사 나오는 거 안 나오지 않아요? 시사? 시사가 뭐야? 아, 얘 이거? 케이스 네 번째 거? 아, 얘도 나오죠. 근데 얘도 1이야. 홀수 때. 오른쪽은 짝수에서 짝수고 왼쪽은 홀수. 그럼 m이 1이고 n이 짝이면 mn도 짝이었을 거 아니야. 아, 그럼 로그 2의 mn, 로그 3의 1, 로그 2의 n이니까 얘도 똑같아지죠. m이 1이니까. 얘도 n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요. 준하왜? 그래서 이렇게 220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거의 다 했어요. 네 문제 남았네. 자, 우리 네 문제 하고 오늘 마칩니다. 네 개는 집중할 수 있지? 네 개. 30분 집중하라면 못하지만 4개는 집중할 수 있어요. 네 문제. 30분 아까워요. 10분이면 돼. 자, 9번. K제곱 구하시고 문제입니다. 4. 3의 A제곱, 5의 B제곱, K의 C제곱. 똑같답니다. 지수 문제죠. 나 로그 C가 로그 2AB 마이너스 로그 2A 플러스 B와 같답니다. 이때 K제곱 구하시오. 자, 먼저 가 힌트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형으로 많이 봤죠. 세 개가 똑같다. 그러면 요 세 개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요 유형 그냥 다 어떤 특정 수로 갖다로 잡아놓고 문제 푸는 거지. 세 개가 똑같다. 어떤 특정 수로 잡아놓고 푼다. 그러면 가 힌트는 3의 A제곱이 P고 5의 B제곱도 P고 K의 C제곱도 P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가 힌트는. 근데 나 힌트는 보니까 로그로 힌트가 나와 있으므로 요 가 힌트도 로그로 표현을 합시다. 그럼 A는 로그 3의 P, B는 로그 5의 P, C는 로그 K의 P. 여기까지 세팅하는 거 의심 없죠? 원래는 지수로 힌트가 나와 있지만 나 조건이 로그로 힌트를 주어졌으므로 지수로 나와 있는 힌트 그냥 로그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자, 이때 두 번째 나 힌트를 봤더니 이렇답니다. 뭐야?
이미 미시 같은 로그의 차니까 우변 계산이 가능하죠. 일단 계산할게요. 그럼 우변은 로그 2a 플러스 b분의 2ab가 될 것이고 좌변과 우변이 같고 미시 이미 같은 상태니까 진수인 c와 2a 플러스 b분의 2ab가 같다.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 여기까지 써서 가 힌트와 나 힌트를 쓰긴 썼는데 더 이상 계산이 안 돼. 어쩔 거냐라는 거야. 내가 이미 이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유가 두 개 있어요. 문제 속에 이유가 있어. 이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나 힌트를 보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지만 얘를 뭐 해주게 되면 역수를 취하게 되면 분모가 단항식이 되고 분자가 다항식이 돼버려서 너분의 너 쪼개서 쓸 수 있어. 추가 연산이 더 가능해. 그런 이유로 얘를 역수 취하는 거야. 다시 두 번째 이유는 현재 가 힌트를 로그 형태로 바꾸긴 바꿨는데 로그는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밑이 같아야만 해요. 근데 현재 세 개의 로그는 전부 다 밑이 다른 상태이고 얘네들을 각각 뭐 해주게 되면 역수 취하게 되면 밑이 같아져. 이 두 가지 근거 때문에 양변 역수 취해주는 거야. 내가 문제를 이미 풀어와서가 아니라 근거가 이미 나와 있어. 그래서 얘 역수부터 취할까요? 자, 얘 역수 취하면 a분의 1은 로그 p의 3 이렇게 되겠죠. 및 변화 공식에 의해서 역수 취하면 b분의 1은 로그 p의 5 c분의 1은 로그 p의 3 이렇게 역수를 취했더니 계산하기 좋은 밑이 통일된 로그가 나오고 이게 중요합니다. 로그 p의 3분의 1. 자 보세요. a가 로그 3의 p죠. 이 역수 취하면 왜 저렇게 되냐면 얘를 밑이 p인 로그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넘은 거지. 그래서 얘 올라가고 얘 넘어가서 a분의 1이 로그 p의 3인 거예요. 여긴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 나 힌트도 양변 역수 취하면 c분의 1은 2ab 분의 2a 플러스 b고 잘라서 너분의 너 하면 b분의 1 더하기 2a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에 a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a분의 1부터 c분의 1을 집어넣을 수 있지. 집어넣어 봤더니 로그 p의 k는 로그 p의 5 더하기 2분의 1에 로그 p의 3 이렇게 된다. 얘 올라가고요. 통째로. 그럼 미시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했겠죠. 그래서 로그 p의 5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까지 됐을 겁니다. 두 로그가 같으므로 k가 넘은 거죠. 그래서 k가 5의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k제곱은 그래서 제곱 구하라고 한 거예요. 25 곱하기 3. 그래서 정답은 75가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저 9번 유형 특히 가 누구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p로 똑같다라고 잡아놓고 문제 푼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그냥 계산 문제.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ABC죠. 그러니까 ABC가 2부터 9까지의 자연수만 가능합니다.
이때 로그 A의 B분의 로그 C의 B가 2분의 1이고 로그 A의 C분의 로그 B의 C가 3분의 1일 때 이때 A, B, C 구하시오. 계산합시다. 첫 번째 힌트는 분수 계산하면 로그 A의 B가 2배의 로그 C의 B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다시 넣어도 이렇게 곱한 게 똑같으니까 로그 A의 C가 3배의 로그 B의 C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번에는 두 로그가 같은데 아까는 미시통일이 됐다면 지금은 진수가 같아졌죠? 그러니까 요 2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게 좋았을 거야. 요 3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게 좋았을 거야. 맞니? 그럼 밑으로 들어가니까 역수가 취해져서 들어가야 되겠죠? 즉 너는 로그 C의 2분의 1제곱 B 이렇게 되어야 2로그 C의 B가 될 것이고 우변도 로그 B의 3분의 1제곱 C 이렇게 쓰셔야 됐을 겁니다. 이미 두 로그가 같은데 진수가 같은 상황이니까 밑끼리만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좌변의 밑 A는 우변의 밑 C의 2분의 1제곱 좌변의 밑 A는 우변의 밑 B의 3분의 1제곱 그래서 너는 A 제곱이 C고 A 세제곱이 B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A, B, C가 2부터 9까지의 자연수죠?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래서 A가 2라면 B는 8이고 C는 4가 되겠지? 근데 A가 3이면 얘가 27 수를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탈락. 그래서 자연수는 얘네밖에 없다. 그래서 B한테 2배 C한테 3배 해서 너 더하기 16 더하기 12 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30이 정답이에요. 계산 실수 안 하게 주의하시고 이 지수로그 단원들은 다 계산 문제여서 제가 자꾸 해설하면서도 계산 실수 안 하게 주의하세요 라고 자꾸 말하죠. 실수 많이 합니다. 실수 안 하게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먼저 할게요. 요거 올해 기출입니다. 올해 9월 평가원이었어요. 자, 문제가 4에 로그 64에 4n 플러스 16분의 3 이런 숫자가 있어. 얘가 정수여야 한대. 1000 이하의 자연수 n만 구해서 더하시오. 이게 문제야. 문제는 이해 가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든 얘를 정수가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어. 일단 소인수분해부터 밑 진수 소인수분해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가 2의 6제곱이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로그는 3분의 2의 로그 2의 4n 플러스 1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정수여야 돼. 그러려면 n자리에 몇 넣으면 돼? 이게 문제야. 문제 이해가지? 다시 n자리에 몇을 넣어야 얘가 정수가 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얘가 어떻게 대충 생겼으면 이 전체 결과값이 정수가 되게 만들 수 있는지 정도는 얼추 찾을 수 있어요. 저 노란색 동그라미가 예를 들어봅시다. 대충 몇이면 되죠? 8. 왜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8. 얘가 그럼 요 3 앞으로 떨어지면서 이 새끼를 죽이겠지. 로그 2에 2만 나오니까 1이 되겠지. 그러니까 3, 2라는 정수가 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대충 어떻게 생겼으면 이런 느낌으로 노란색 동그라미가 생겼으면
이 지수들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얘를 죽이고 남는 것은 미시같아지니까 정수가 되고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노란색 동그라미가 이러면 된다. 자연수 n을 구하시면 돼요. 이해 가죠? 그런데 n은 10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요 노란색 동그라미는 분자보다 분모가 항상 어때요? 크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수여야 돼요. 노란색 동그라미는. 그래서 얘네 값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해? 대충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실제 이 노란색 동그라미에는 분모값이 분자값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1보다 작은 수거든. 그래서 이런 값을 얻어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두 번째, 얘가 어떻게 생겼으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2의 빵제곱이야. 즉 몇이야? 노란색 동그라미가 1이야 1. 그러면 로그 2의 1이니까 이 새끼가 0이겠지. 그러니까 0이라는 자연수가 된다고. 근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동그라미 1보다 작은 수여야 된다며 1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도 탈락이야. 그래서 결론. 제가 어떻게 생기면 된다는 거야? 2의 마이너스 세제곱, 2의 마이너스 6제곱, 2의 마이너스 9제곱, 2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생긴 놈이었다면 저 노란색 동그라미가 지수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가 떨어지면서 3을 죽이고 로그 2의 밑 2니까 정수가 되겠죠. 아, 얘가 얘네들이면 되는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제 구합시다. 결국 나는 4n 플러스 16분의 3이 빨간색 즉 8분의 1 64분의 1 512분의 1 졸라 큰 것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계속 계산. 나는 n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4n 플러스 16이 3 곱하기 2의 세제곱 3 곱하기 2의 6제곱 3 곱하기 2의 9제곱 3 곱하기 2의 12제곱 대충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계산해서 n값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n은 8, 24 넘어가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다 적어왔어요. 8 얘는 176 얘는 1520 얘는 몇이야? 1220 맞나? 20. 그 다음에 얘가 12304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 그냥 계산해서 신용 넘겨서 계산한 거예요. 됐나? 네. 그래서 n이 몇이거나 이거 n이 몇이거나 44거나 n이 몇이거나 몇이죠? 340 n이 몇이거나 3000 머식이죠. 네. 근데 문제에서 n이 1000 이하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요 세 개만 가능합니다. 요게 지난 9월 평가원 올해 9월 고3 평가원 21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단답형 맨 마지막 왼쪽 거. 얘기를 내가 계산 실수한 거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답이 426이죠. 야, 요 정도 풀면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공대 정도는 다 가는 거예요. 너는 공대를 별로 가고 싶지 않구나. 최상위권 공대를 간다는 건 이제 최상위권 인문계열은 다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풀면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우리 그 OT 때도 이제 한 문제 남았는데 OT 때도 얘기를 했지만 수학이 이제는 더 다른 과목보다 등급 맞추기가 더 쉬워졌어. 이번에 지금 국어 올해 수능 국어 등급컷 알지? 개 높아졌어요. 이제 니네 수능 볼 때면 더 높아질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국어가 옛날에 졸라 어려웠거든. 그러다가 계속 하향세를 걸었어.
그러다가 불과 한 7년 정도 전에부터 졸라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불수는. 그때 우리 학원이 갑자기 뜬 게 전국 학원 최초로 이감 모의고사를 받아서 썼거든. 그게 오프에서만 나오는데 안 나왔어. 우리 학원에서 최초로 한 거거든. 전국에서 최초. 그래서 갑자기 큰 거야. 어쨌든 막 졸라 불수능이었지 국어가. 그러다 이제 계속 하향세야.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등급 컷에서 드러나는 거야. 지금 90점 이제 초중반까지 올라왔잖아. 이제 중반이 될 거예요 아마. 수학은 계속 어려웠다가 이게 요즘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점수가 등급컷 보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확통 같은 경우에는 6개 틀리면 6개 틀려도 돼. 그럼 3등급이야. 하나씩 더 맞추면 등급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야. 완전 게이드가 아니냐고. 이 정도면 그 6개 안에 들어가는 문제야. 그러니까 요거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맞추면 이제 3등급 무조건 통과한 거야. 얼마나 꿀 아닌가? 다 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해보세요. 목표는 1등급이고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복습하세요. 자 마지막 11번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11번. 얘도 그냥 평가원 모의고사였고 얘는 조금 올드해요. 옛날 평가원인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쭉 일단 한 번만 읽어봐봐. 대기하의 자연수 전체 집합만의 n이 s 뭐 저렇고 집합 저렇고 원수의 개수를 f 저렇고 예를 들어 저렇고 어씨 무슨 생각 들어? 호흡이 너무 길지. 이게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높은데 문제도 되게 호흡이 길게 나와 있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 줄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할게. 100 이하의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S라 할 때 첫 번째 줄 읽었니? 전 첫 번째 줄은 무슨 말이야? 아 S라는 집합이 있다고. 관심을 가져봐. 나 이거 마지막 문제하고 딱 갈 거야. 한 문제. S라는 집합이 있다고. 원소가 뭐라고? 첫 번째 줄은 그냥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줄. n이 S의 원소일 때. 그럼 무슨 말이야? 아, n이 이런 거라고. 두 번째 줄 읽었죠? 이러니까 좀 숨통이 튀지? 자, 이제 세 번째 줄 잘 읽으셔야 돼요. 세 번째 줄.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가 뭐야? K라는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있어. K가 원소야. 이때 K가 이거이고, 즉 K도 이런 숫자가 들어갈 거란 소리야. 맞아? K도 이런 숫자 중 하나란 소리야. 그리고 로그 2의 n 마이너스 로그 2의 k가 정수이고 싶어. 요 n 자리에도 1부터 100까지, 요 k 자리에도 1부터 100까지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을 때 얘가 정수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럼 너는 로그 2의 k분의 n인 거 맞아? 얘가 뭐라고? 정수라고. 그리고 요 k와 n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거야? 1부터 100까지 숫자가 들어가겠지. 예를 들어보자. k 자리에 3 들어갔어. n 자리에 5 들어갔어. 그럼 얘가 3분의 5지. 그럼 얘가 정수가 돼? 안 되지. 예를 들어 k 자리에 16이 들어갔어. n 자리에 4가 들어갔어. 그럼 얘가 4분의 1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정수가 되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때 n도 1부터 100, k도 1부터 100까지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얘가 정수가 되는 k의 개수를 문제에서 fn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돼?
아, FA는 K의 배수.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걸 들어봐. 얘도 1부터 100, 얘도 1부터 100까지 숫자가 막 들어갈 거지. 그래서 어떤 숫자가 들어가서 얘가 정수가 되게 하려면 대충 어떠면 되는지를 알겠는데 둘 다 막 들어가는 숫자잖아. 뭔가 정해진 숫자가 없지. 둘 중에 뭐라도 하나가 정해져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둘 다 막 들어가니까 지랄이야. 맞아? 그래서 옆에다가 예를 들어 라고 써준 거야. 됐니? 이걸 잘 들어야 돼. 잘 봐. 예를 들어 F10이 몇이래? 5지. 우리는 왜 F10이 온지만 알아보자. 잘 봐. F10은 N자리에 몇 집어넣은 거야? 10을 넣었을 때 얘가 정수가 되는 K가 5개 있다는 소리지. 왜 얘를 들어줄까? 그 5개를 너희가 구해봐라. 이런 소리야. 그러면 이 문제가 졸라 쉬워진다. 이런 소리야. 진짜야. 한번 봐봐. N자리에 10을 넣었어. 그러면 로그 2에 K분의 10. 얘가 정수가 되는 K가 5개 있다고. 어떻게 5개가 있을까? 우연히 K 뭐 있어? 불러봐.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아니 1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아. 1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자, 뭐가 있을까 우연아? K 뭐면 돼? 20, 40, 80. 얘기. 우연아. 얘기해봐. 아니 지금 저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괜찮아. 얘기해봐. K 몇이면 돼? 내가 원하는 첫 번째 말은? 2의 배수. 아이 싫어. 빨리 얘기해. 몇이야 K? 몇? 또 말하면 너 아니라고 할 거잖아요. 아니야.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 빨리 읽어봐. 빨리 내 마음을. 몇이야? 준아. 그치 5. 좋았어. 난 이걸 원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5. 이거 K 5면 정수된 거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 거 10. 맞아. 자, 기다려. 저 10이면 얘 정수되는 거 보이세요? 네. 1이니까 0. 네. 자, 들어봐요. 요 5인 것과 K가 5인 거랑 10인 게 둘 다 정수가 되는 건 맞는데 이유가 다르죠. 이유가 다르다. 그게 뭔 소리예요? 잘 봐요. K가 10인 건 이 새끼가 항상 1이 될 거예요. 얘 뭐가 들어가면 얘랑 똑같은 게 있으면 얘가 항상 되는구나. 그러니까 n에 상관없이 K는 무조건 n값과 똑같은 숫자는 항상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런 의미의 K인 거고 얘는 뭔 거죠? 얘가 이런 숫자다 보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이 새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 5라는 숫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정수가 안 되잖아. 5를 죽이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결이 다르다고 얘가 두 개가. 이해가 돼? 자, 그다음 윤서가. 그다음 뭐 있어? 20, 뭐? 40, 뭐? 80. 100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나의 결이죠. 얘네는 뭐죠? 얘한테 2배 한 거. 얘한테 2배 한 거. 그럼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이고 정수가 되죠. 4배 한 거. 8배 한 거. 16배 한 거.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는 무슨 결? 얘를 죽이기 위한 결. 얘는 무슨 결? 같은 놈. 얘는 무슨 결? 2배, 4배, 8배 한 거.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 하나 더 있죠. 예를 들어 F99는 몇이다? 예. 왜 1일까? F99는 로그 이건 거 맞아요? 네. 야, 보나마나 일단 K 몇이야? 99. 99. 똑같은 건 무조건 있다고. 그리고 이런 결에 의해서 K는 전원보다 몇 배? 2배. 몇 배? 4배. 몇 배? 8배. 몇 배? 16배 한 개 들어가야 돼. 맞아? 근데 문제가 K가 100 이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이 K가 이런 결의 숫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결, 5라는 숫자의 결 약수가 없어요. 있어요? 아, 없죠. 왜 없죠? 약수가 없어요. 땡! 소수예요. 땡! 자유수. 그걸 조금 더 고급지게 세련되게 약수 2가 없어요. 땡! 좀 더 고급지게 약수 2의 배수가 없어요. 땡! 고급지게 인수의 이거 땡! 짝수 다 맞는 말 잘했어요. 고급지게 짝수가 아니죠. 뭐야? 병신새끼 뭐 인수가 2가 더 고급진 거 아니야? 짝수가 아니죠. 얘가 짝수가 아니니까 2 곱하기 머시기 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의 숫자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다 돼요? 네. 지금 문제가 뭐죠? 거꾸로 물어봤어요. F, N을 했을 때 1이 되는 값을 찾으시오. 벌써 맞췄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잖아? 아 대박, 뭔 소리인지 알겠다. 50보다 큰 수. 뭘 넣었더니 한 개만 넣어야 돼. 무조건 일단 한 개는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 있죠. 네. 그리고 이 결과 이 결의 숫자는 존재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2배, 4배, 8배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K는 50보다 큰 거예요. 맞죠? N은 50보다 큰 수인 거예요. 네. N이 50보다 큰 수가 들어가야만 하는 거야. 맞아? 네. 그 다음에 어떤 결? 이런 형태면 존재하죠. 이런 게.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무슨 수여야 되는 거야? 볼수요. 벌써.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점. 얘가 50보다 만약에 작은 수면, 얘가 50보다 작은 수면 곱하기 2 한 거. 그럼 K도 존재할 수 있잖아. 근데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50보다 얘가 큰 수여야 곱하기 2를 해버리면 100보다 큰 수가 돼버려서 문제 조건이 100 이하 그 조건을 만족을 안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 N이 뭐예요? 50보다 큰 홀수. 그래서 정답은 25개. 자, 그래서 일단 뭐 추가 질문 더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수업할 지수와 로그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과제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서 오늘 과제 어디까지다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요 에센셜 우리 교재에 오늘 배운 1단원 지수와 로그 뒷부분 에센셜 D 다 과제입니다. 당연히 오늘 제가 풀이해준 15문제 당연히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뒤에 에센셜 D에 겹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내가 가급적 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꼭 앞에 문제들도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짱 쉬운 유형, 짱 중요한 유형 저 교재에 대한 과제를 지금 고민 중에 있어서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있는 거 있는 사람들 잠깐 남으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 수업이죠? 목요일 날 수고하셨습니다.